17번째는 6조 오는 동안은 영어 책을 제가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오늘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오늘 제 설명을 듣고 깨닫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고를 하란 말이에요. 인식 지식이 활용 지식으로 바뀌는 5가지 5대 원리를 알려줬잖아요. 내가 스스로 수고를 통해서 내면화와 체험화를 해야 돼. 이 2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표출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5차원 영어와 다른 영어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학습이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안 가고 습득의 과정을 갈 거예요. 이 학습과 습득의 차이는 뭐냐면 문법의 강요가 없이 문법의 체계가 익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문법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문법의 체계가 만들어져야죠. 이것이 학습에서 습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알잖아요. 아이들이 모국어, 한국어를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의 강요가 있었냐고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어적인 어떤 접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문법의 체계를 갖고 그걸 갖고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틀림을 통해서 성숙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수용성을 기르는 거고 이게 구체적으로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고 이 2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지식이 여러분들의 역량으로 변화되고 이것을 우리가 언어 수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걸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100번을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고하고 체험하고 내면화해서 표출하는 과정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걸 못한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는 3종류의 선생님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이 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선생님이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이 3종류의 선생님이 있는데 이걸 내가 수학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수학에서 y 꼴 x 이런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y 꼴 x 자승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함수라고 불러요. 함수에서 함은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함을 지고 간다. 그게 상자를 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함수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상자가 있는데 이게 아주 마법의 상자예요. y 꼴 x라는 뜻은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상자다 그런 뜻이에요. 2를 넣으면 2가 나온다. 3을 넣으면 3이 나온다는 상자예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자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마법의 상자가 있어요. 2를 넣으면 이렇게 똘꼭 이 상자를 돌아서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정상이죠. 근데 2를 넣는데 이 마법의 상자는 이거 또르륵 굴러서 얘가 4가 나와요. 우와, 대단하네. 3을 딱 넣었어요. 그럼 여기 또르륵 굴러서 여기가 9가 나오는 거예요. Y 꼴 X자식이라는 마법의 상자는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 넣었을 때 하나라도 나오면 다행이야. 둘 넣으면 둘 나오고 셋만 나와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10개를 줬는데 하나 내놓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자, 학교에서 초등학교 6년을 다녔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떤 애요? 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공부해요. 자, 고등학교까지 12년을 배워요. 그럼 12년 동안에 엄청난 걸 배운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그 중에 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상자가 Y꼴 X 되는 상자만 돼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Y꼴 X 자신이 되면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Y꼴 X예요. 2를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 3, 이런 거 쭉 이렇게 쭉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발전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Y꼴 X자승의 선생님을 만나면 진짜 축복이잖아요. Y꼴 X자승. X자승은 2를 넣는데 1이 나오는데 2가 넣으면 4가 나오고 쫙 이렇게 그냥 이걸 가속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잘 봐요. 여기서 교육의 중요한 게 앞으로 한국어 배울 때 모든 사람에게 1, 2, 3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더 멋있는 걸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뭔가 멋있는 걸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보다 뭐를 하는 게 좋으냐면 이 틀을 바꿔주는 게 좋은 거예요. y 꼴 x인 사람을 y 꼴 x 자승으로 만들어주면 똑같은 걸 넣더라도 이게 1, 2, 3, 1, 4구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꿔줘야 돼? 틀을 바꿔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영어에서도 지금 여태까지 배운 영어 한국어가 이걸 어떻게 할까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뭘 가르치면 얘네들이 잘할까? 그게 일반 교육이에요. 우리 5차원 한국어, 5차원 영어, 5차원 중국어, 5차원 뭐 러시아어가 된 거기에는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 틀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Y 꼴 X만 돼도 성공한 거예요, 자신이. 근데 저는 우리 사람들을 Y 꼴 X 자승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Y 꼴 X 자승인데 Y 꼴 X 자승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Y 꼴 X보다 훨씬 나쁜 상태인 거예요. 자 봐요. 0.1을 넣으면 Y 꼴 X에서는 0.1이 나와요. 근데 Y 꼴 X 자승은요. 이걸 자승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0.01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 뺏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Y꼴 X자승이라는 이 기가 막힌 게 되려면 처음에 나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좋아진다. 처음에 틀리고 무너지고 안 되는 것 같은 과정을 겪어야지 Y꼴 X자승이 되는 거예요. Y꼴 X 선생님 70점 줄게요. 잘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Y꼴 X자승 선생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에 할 때 남한테 오해도 받고 이 사람 무능한 사람이 아니야? 왜 할수록 발전이 안 돼?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은 아주 훌륭한 선생처럼 보이는 선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보다 처음 가르쳤을 때 효과가 팍팍 나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쫙 이렇게 발전하게 이렇게.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게 발전이 안 돼요. 이거를 Y콜 루트 X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욕심이냐면 처음 할 때 아이들이 쫙 발전하게 하는 거예요. 쫙 발전해 가서 남은 봤을 때, 야, 이거 봐. 다른 사람도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 그렇게 자랑하고 그 사람은요, 가버리니까 Y콜 루트 X가 돼서요. 언젠가는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요. 우리나라 교육을 통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전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잘못된 선생이라니까. 내가 이거를 윤리 도덕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우주의 현상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7주 동안에 내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영어를 안 가르쳤다니까. 한국어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의 핵심을 얘기했잖아요. 사고 구조가 어떻게 됐다는 걸 지난번 다 설명했어요. 발성 구조 설명해 줬어요. 영어의 특성을 얘기해주고 한국어의 특성 두 가지 얘기해줬어요. 영어의 특성은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 개념이 모르는 사람은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법이에요. 그리고 한국어는 조사라는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순서하고 아무 상관없이 언어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사실은 배우기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구조는 영어는 전치 구조를 갖고 한국어는 부치 구조를 갖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건요, 나중에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걸 하겠다고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어도 제대로 못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봐가지고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한국어를 못해요. 우리가 그런 한국어를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의 원리를 가지고 잘 가란 말이에요. 이 자세한 내용을 5차원 전면 교육책에 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깊은 내용을 알라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말고 책을 보란 말이에요. 5차원 영어 책이라고 써였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용성을 기르는 시간이요. 수용성을 기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의 변화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책 보면서 열심히 훈련하라고요. 그러다가 틀리는 게 있어요. 틀리라니까. 몰라요? 그 모르는 거 적어놓고 고민하라니까. 우리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어느 날 틀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깨우치란 말이에요. 틀리고 모르는 걸 제가 설명을 해주면 그 당시 잠시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모르면 이 책을 보고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찾아내요. 그리고 네 가지 작업을 하란 말이에요. 읽고 쓰고 듣고 말, 읽고 쓰고 듣고 말. 센스 그룹 독서법을 알려줬잖아요. 끊어 읽는 거. 이거 하면 읽기가 무조건 쓰기. 3단계 장문법. 하루에 5가지 만드는 게 전부 3단계 장문법이에요. 한국말을 영어식 구조로 만들고 그걸 갖고 영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1, 2, 3단계가 있는데 이미 벌써 몇몇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1, 2, 3단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1단계로 한국말을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이걸 2단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영어가 나오는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어로 하는 사람은 한국말로 생각하면 이 한국말이 중국어 구조로 만들어져서 그냥 저절로 중국어가 나온다고요. 듣기 말하기에 많은 그 영어 공부하는 데 가면 듣기 말하기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성 구조가 변화되었지만 듣기 말하기가 되는 거지 듣기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구조 변화를 통해서 읽기 쓰기가 되고 발성 구조 변화를 통해서 듣기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몇 페이지냐면 한 120페이지 되겠네. 그렇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대로 여러 번 읽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책을 충분히 읽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 마음을 줘주고 그 다음부터 독서로 들어갈 거예요. 독서. 이 독서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영어 공부하는 걸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배우면 6년을 영어를 배우고요. 요즘은 못해도 6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뭐 대학을 간다든가,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영어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은 영어를 한 10년 이상,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면 적어도 영어를 학창 시절 10년, 학창 이후에 10년에서 20년 정도를 어쨌든 영어라는 걸 이렇게 접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글을 접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려면. 접하는데 여러분들 독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 공부를 해서 독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요. 독서를 통해서 영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어를 독해하는 것과 독서의 차이가 뭔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독서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모르더라도 독서는 가능해요. 독해는 단어를 모르면 독해를 못하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어휘력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어가 된다면 어휘력 싸움이거든요. 단어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독서를 하라니까. 5대 영어 학습법이라는 게 바로 독서법이에요. 영어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한국말처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읽고 객관화, 주관화를 하고 개념을 심화하고 우리 했던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영어 공부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한국어의 언어를 가르치지 말고 한국의 기본적인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를 가르쳐주고 한국어를 독서로 넘어갈 거라고요. 한국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오천 한국어가. 그래서 영어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 우리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언어의 수용성이 없이 영어를 했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수용성을 키워라. 수용성을 키우는 방법은 사고 구조를 변환하는 거고 발성 구조를 변환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언어의 일대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언어의 일대 원리라는 건 뭐냐면 영어가 있다면 한국말하고 다른 점은 영어가 주어가 있다면 이 주어 다음에 동사라는 결론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 동사를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이 여기 붙고 그래서 SVOA 구조로 됐다는 거예요. 한국어는 이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S인데 A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동사는 맨 뒤로 가고 완전 거꾸로죠. 맨 뒤에 게 맨 앞으로 하고 맨 앞에 게 맨 뒤로 가고 이것이 사고 구조의
영향력을 준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뭘 하더라도 결론을 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서론적인 얘기하다가 나중에 결론을 내고 미국 사람들은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만 그런 게 아니라 글도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에 국어 시간에 이런 걸 배웠잖아요. 두괄식, 미괄식 이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두괄식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결론을 내고 쭉 설명해 가는 거를 두괄식 글이라고 해요. 미괄식은 쭉 설명을 하다가 뒤에 문단에 이렇게 탁 가서 결론을 내는 걸 미괄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두괄식으로 글을 쓰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미괄식으로 글을 써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글이 돼 있는 이유가 우리 언어 구조를 통한 사고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언어를 2개 이상을 배워야 된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2가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듀얼 랭귀지를 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10년, 20년을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의 지식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 구조의 변화는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배우더라도 2가지 언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2가지 언어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2가지의 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굴라즈가 있는데 굴라즈는 카자흐스탄의 우리 디아글로바라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굴라즈는 옛날엔 러시아 말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성윤 교장 만나서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일단 지금 여기서 내 한국어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한국어를 듣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를 해서 한국어, 영어, 그러니까 듀얼 랭귀지상, 트리플 랭귀지 두 언어를 지금 다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2가지 언어를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의 영역이 훨씬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된 다음에 발성 구조 변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발성 구조 변환이 안 되면 소위 듣고 말하기가 안 된다니까요. 발성 구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발음을 천천히 내는 게 발성 구조의 핵심적인 키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연음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연음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나는 100% 알아요. 그런데 연음법 훈련을 통해서 연음을 하는 사람은 제가 높이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연음을 훈련해서.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도 완벽한 연음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근데 어떤 미국 사람들도 연음법을 훈련해서 그걸 한 미국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어떤 미국인 엄마가 미국 자기 자식한테 4, 5살짜리한테 얘 연음법이 틀려서 야 그거를 연음을 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네이티브한 그 소리가 나는 건 연음법 안 한 사람이 뭔가를 훈련을 통해서 연음이 됐을 때 나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절대로 연음하지 않게 해서 아주 느리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그 과정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중에 소리를 빠르게 내니까 연음이 저절로 나온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유명영 선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한 박자 느리게 하는 거 한번 좀 해달라고 우리한테. The desk of the church is really good. And my 5 watches are in his hand. 너 하고 이렇게 공기를 품어야 되니까 공기를 탁 품고 다시 한번 들어치고 그 다음에 품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거는 평상시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훈련할 때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훈련할 때. 그래서 이게 딱 익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가면 돼요. 한번 그냥 평소대로 읽는 거 한번 좀 잠깐 해줘 보세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냥. The desk of the church is really good, and my 5 watches are in his hand.
이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 변환이 안 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못 올라가요. 사고 구조가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어디 살아요? 그럼 저는 대한민국 서울시 뭐 종로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어느 동이고 어느 구고 서울이고 코리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렇죠? 당신 언제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1955년 5월 22일 날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연도가 나오고 월이 나오고 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해요? 연도가 뒤로 가 있다니까 맨 뒤에. 그래서 5월 20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20, 05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고 구조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 심리학 같은 데서 하는 아주 중요한 실험들이에요. 사진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머지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일까를 저 영어권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고요. 그럼 저 사람은 아, 이거 슬프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보면 이걸 먼저 봐요. 그리고 주변을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을 봤는데 울고 있어.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다 웃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 사람은 울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 이런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 이거부터 보이지가 않아요. 뭐부터 전체 다른 게 먼저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웃고 있어서 이렇게 막 기쁜 걸 지금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봤는데 좀 얼굴을 찌그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쁘겠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언덕이 하얀 집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하얀 집 언더 힐이에요. 하얀 집이 있는데 언덕 위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언덕에 집이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 전체가 먼저 보여서 언덕 위에 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여요. 집을 먼저 봐요. 그리고 집이 있는데 그게 집이 어디냐? 언더 힐, 언덕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고에 대한 구조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써놨어요. 이제 이것이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가 변화되면 이걸 가지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이제 갈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닥치는 문제가 어휘력이란 말이에요. 그 어휘력을 늘리는 방법을 세 가지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는 말밭놀이라는 얘기해 주셨어요. 내 근처에 있는 구조부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단어는요. 여러분들 방 안에 지금 딱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사물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영어로 단어를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영어 잘하기 어려운 사람들. 식당에 나가서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봤는데 그걸 영어로 단어를 지금 찾아볼 마음도 없고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영어 잘하긴 이미 틀린 사람이에요. 모든 언어가 인식 지식에서 활용 지식으로 가야 되는데 인식 지식에서 활용 지식으로 가는 가장 좋은 언어들이 뭐냐면요. 내 주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걸 갖고 내 주위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인식 지식이 활용 지식으로 바뀌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말밭을 만들어라. 내 주위에 있는 말밭. 우리 가정에 있는 일, 우리 학교에 있는 일, 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는 모든 시츄에이션에 대한 단어를 아는 것.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 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5차원 유아교육에 온 애들은 이것부터 시작해요. 이 말밭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아이예요. 2번, 단어가 나오면 세 개로 분할하 이렇게 사선을 쳐버리는 거예요. 루트. 루트라는 건 뿌리예요. 뿌리의 앞에 붙은 거를 접두라고 그래. 접두라는 게 접이 붙었다. 두는 머리에 붙었다. 접미는
꼬리에 붙었다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나눠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동사를 통해서 확장을 할 수 있어요. 단어를. fall이라는 건 떨어지다예요. 여기서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falling, 떨어지는, fall은 떨어짐을 당하는, 남한테 밀려서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사를 배웠잖아요. 그럼 그 동사에서 동사 하나 때문에 이것이 세 개 영역으로 동사, 형용사 두 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확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분사가 바로 이 동사에서 형용사를 만든 거를 분사라고 표현하는데 요걸 적어놨어요. 요걸 잘 읽어봐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잠자는 아이, 잠자는 일에는 형용사가 없다고요. 그때 슬립, 잠잔다는 거에다 ing 붙여서 sleeping baby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pair라는 거는 뭐냐면요. 고치다요. 근데 repairing 하면 고치는예요. 근데 repaired 하면 고쳐진, 수선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epair에는 고치다라는 것 같고 repaired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이걸 활용하잖아요. 어휘력이 갑자기 확 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동사를 300개를 알았다면 그거를 형용사 두 개만 만들어도 난 300개 단어가 1000개 단어로 바뀐다니까요. 여기 발성 구조에서 이제 강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father일 때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요. fa가 아니에요. fa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fa 할 때 퍼져야 돼요. fa, father. 영어에는 fa가 하나 있고 there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요. 그래서 들리는 게 뭐가 들리냐면 fa가 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father 이거를 father 발음을 정확하더라도 father 그러면요 아버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국 그 교수 하나가 강의를 하면서 스파게티 있잖아요. 국수 먹는 거 갖고 얘기해요. 어떤 아이가 가서 게 이렇게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스파게리 하면 못 얻어 먹어. 스파게리 해야 돼요. 스파게리 해야 돼요. 그런데 어린애가 아주 어려서 스파게리를 못하고 스피게리 이렇게 했나 봐. 그런데도 걔네들은 강세가 되니까 스피게리 했다고요. 그러니까 게리 하니까 스파게티가 왔어. 그러니까 형이 야 스피게리가 뭐냐 이거 스파게리 해야지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도 왔어. 근데 어떤 사람이요 발음을 정확하게 스파게티 했어요. 몸 뜯어 먹어 뭘 달래는지 몰라. 그만큼 이 강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강세가 어디에 오느냐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어떤 때는 맨 앞에도 붙고 두 번째도 붙고 어떤 때 세 번째도 붙고 어떤 네 번째도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소용없이 한 가지 법칙으로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알려면 내가 얘기한 단어가 있으면 분해를 해야 돼요. 접두사냐, 루트냐, 접미사를 분해할 수 있으면은 강세를 제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발성구조 변환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세를 제대로 내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단어가 있을 때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접두사냐, 루트냐, 접미사냐. 그런데 이걸 쪼개는 사람이 강세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그 발성 구조 변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요것만 알면.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알면 어휘력의 어휘력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세배네배 즉시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늘었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동사를 그 두 가지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요거만 알아도요. 지금 있는 어휘에서 두세 배를 한 달 내에 다 늘릴 수가 있어. 근데 그건 여기하고 이게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단어 외울 시간 있으면 이걸 하고 있으라고. 단어 외우지 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다 써놨잖아요. 자, 단어의 구조. 단어는요, 수십만 개 단어가 있어요. 이 20만 개 단어가 몇 개에서 왔냐면 900개에서 왔어요. 47만 개가 900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900개만 알면 47만 개를 알 수 있어. 왜 900개가 47만 개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건 이런 거예요. 이건 루트, 어근이 900개고 뿌리가 900개고 요 앞에 붙은 게 한 많이 쓰는 게 한 20여 개 돼요. 그리고 요 뒤에 붙은 게 한 20여 개 돼요. 그러면 이게 20 곱하기 900 곱하기 20개의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숫자 이렇게 여러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수십만 개 되는 걸 외우고 있는 건 바보죠. 900개에다가 붙여서 가는 공부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단어가 나오면은 이 생각을 안 하고 단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바보. replace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눠보는 거예요. 여기서 플레이스라는 거 들어본 것 같다. 이게 루트에 맞아요. 이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접두예요. 플레이스는 대부분 알아. 어디다 놓다. 플레이스예요. 리플레이스는 무슨 뜻이에요? 리라는 건 뜻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뒤에 있어요. 다시 놓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 다시 놓다는 건 뭘까요? 대리하다. 요거 말이 좀 되잖아요. 이거 놨는데 뭘 다시 이렇게 갖다 놨어요. 대리하는 겁니다. 근데 리플레이스먼트 이거 뭐 교대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플레이스가 뭐예요? 놓는 거예요. 요건 세 개가 다 있네. 다시 놨구나. 근데 먼트가 붙으면 뭐냐면요. 이건 명사일 때 먼트를 붙여요. 그래서 다시 놓는 것. 그래서 교체하는 것, 교대. 요게 요런 뜻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의 어간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붙은 걸 갖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단어를 찾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3개월 내에 여러분들 단어 능력을 3배 정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프리젠트 하면 발표하다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리프리젠트는 뭐냐 이거예요. 프리젠트가 발표하는 거예요. 리프리젠트를요. 이렇게 발표하거나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리프리젠트는 또 나타나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뭘 할 때마다 자꾸 나타나. 거기서 대표화되는 말이 나와. 이거 좀 얘기가 되지, 맥센스가 되지 않아요? 리프리젠트에서 대표하다 자꾸 뭐 할 때마다 나타나. 야, 저 사람이 대표구나. 그 리프리젠트가 진짜 대표하다니까요. 근데 리프리젠테이션을 막 외우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니까. 프리젠트에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테이션 하면 명사예요. 그러면 대표하다가 대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프로듀스하다, 만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생하고 재현하다. 리프로덕션. 다시 만드는데 요거는 명사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생하고 재현하고 복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란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고 맞아, 저거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사고 구조, 발성 구조를 통해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뒤에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영어 문법의 가장 핵심적인 문법은 노말이냐, 어브노말이냐. 노말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순서를 지키는 거고, 어브노말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는 것이 어브노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emphasis, 강조하기 위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어는 위치의 바뀜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이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럼 영어를 읽더라도 진짜 영어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제 매일 봐요. 내가 이 5차원을 알고 첫 구절을 봤었을 때 여태까지 몰랐던 거, 한글 성경을 보면서 수십 년을 보면서 느끼지 못한 걸 첫 구절에서 딱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성경 첫 구절이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내가 느낀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것만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지 않았었어요. 원래대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created, 만드셨어요.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situation을 얘기해요. In the beginning, 뭐예요? 태초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봤는데 앞에 정상이 깨져버린 거야. 어떻게 보냐? In the beginning. 그리고 나서 주어가 나와요.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가 영어 성경을 딱 봤을 때 숨이 확 막혔어요. 와, 여기서 저자가 하려는 얘기는 이 세상을 창조가 됐는데 그 창조가 in the beginning, 해초에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add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링크가 되는 게 나와 있고요. 이 링크가 된 것들은 컴프레션이 돼야 돼요. 컴프레션이라는 건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압축의 개념을 컴퓨터를 통해서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파일을 보낼 때 그 파일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많거나 복잡하면 그걸 압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내요. 그럼 압축해서 보낸 것은 그대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 그걸 다시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압축을 풀다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단 말이에요. 자, playing the piano yesterday, I felt something wrong. 나는 느꼈어요. 뭐 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여기는 주어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playing the piano yesterday.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압축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쉬워요. 그냥 이거는 컴프레션 된 걸 링크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when I played 이렇게 이게 풀리면 되는 거예요. 풀리면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풀리는 능력만 있으면 돼. 이게 풀리면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말에서 이 컴프레션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영어 하는데 너무너무 지장이 가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제가 성경을 하나 꺼냈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구조들을 가져요. 지금 얘기한 게 다섯 개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봐요. John, 뭐예요? 주어단 말이에요. testifies, 증거했어요. concerning him. 전치사하고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he, 그는 cries out,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 울부짖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saying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압축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he라는 것이 여기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saying은 and he said예요. 그런데 그거 여기 있는데 또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압축해서 saying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게 느낀다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문법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뭐가 반복되면 압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this was he of whom I said, 그다음 he who comes after me 이거 엄청 많이 했잖아요. add 했잖아요. add has surpassed me because 플러스 했잖아요. 그렇죠? He was before me. 여태까지 배운 이 다섯 가지 안에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해 보이는 거지. 요 앞에 얘기한 요 다섯 가지 문법 하나도 모르더라도 내가 얘기한 normal, emphasis, add, link and compression이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해는 여태까지 충분히 독해는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독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지 그걸 통해서 언어가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어휘력이 향상된단 말이에요. 숙제, 강의에 대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객관화, 주관화인데 내용과 오늘 이해가 된 것 안에 특별히 주관화 할 때는 오늘 이해가 된 것과 안 된 것, 여기 안 된 것까지 해서 안 된 것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안 된 걸 많이 찾아낼수록 좋은 거야. 안 되면 좋다가 아니라 안 된 걸 다 적어보면 나중에 그걸 해결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영어가 느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문장 장문 하는데 오늘 장문은 마지막 그 압축 있잖아요. 전번에 링크 했잖아요. 링크, and, or 이거 다섯 가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부 압축시켜봐요. 전부 압축시켜. 다른 문장 만들지 말고 지난번에 만든 거 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압축이 하는 거지? 링크한 걸 다 압축시켜 가지고 다음까지 와요. 그다음에 압축된 걸 가지고 녹화하고
그다음에 사고구조, 발성구조 변환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변환되는지 적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독서 하나 정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도 줬고, 성경을 지금 읽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글을 읽고요. 제가 동영상 2를 줄 거예요. 2원 지난번에 줬는데 2원들 한번 다 본 사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안 들리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것을 10번, 20번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센스급으로 끊어져서 들리면서 정확하게 단어가 들리고요. 마지막까지 안 들리는 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그 문장을 계속 되뇌어 봤어요. 따라서. 예, 그랬더니 그게 연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연음이 안 들리는 거기에서 이게 연음이었구나 하고 음, 포텐이 터진 것처럼 아주 음, 짜릿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이번 주에 주시는 것을 들으니까 그 음. 짧게 나눈 단문으로 나온 거 노래 나온 거는 그냥 한 번에 다 들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드컷 네, 우드커터 그거 할 때는 그것도 센스 그룹으로 들으니까 부분 나누어서 들으니까 들리더라고요. 이제 안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리하고 스피드예요. 스피드가 너무 내가 느리면 연음에서 안 들리게 돼. 그렇죠? 근데 내가 스피드가 빨라지면 내 안에 저절로 연음이 되기 때문에 그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음 훈련할 필요가 없이 스피드가 되면 그걸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가 이제 아까대로 하나하나 소리가 정확하게 돼야지 그 연음도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센스 그룹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영어를 들을 때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뭐가 들려야 돼? 의미가 들려야 된다고. 근데 의미는 소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센스 그룹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단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